안녕하세요. 중앙일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내신도 대략 한 5등급,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대략 5등급인 학생이 이제 수학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3월달, 4월달 전략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수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닙니다. 수학을 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과목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다. 수학을 버리고 나머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의 A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이냐면 이 친구는 전교과가 4.89등급이고 이제 국수형사과는 4.86, 국수형사는 4.9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보면은 국어 교과는 1학년 1학기 5등급, 2학기 5등급, 2학년 1학기 4등급 5, 그러니까 55, 45가 나왔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 66 거의 5, 6등급이 나왔고 거의 6등급 같은 친구네요. 그리고 영어도 이제 5, 6등급이 나왔었네. 그리고 사회교과는 이제 3, 4, 5가 섞인 학생이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5등급 나왔고, 그리고 과학교과는 대략 이제 3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왔었던 친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는 100분이 59에 5등급,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확통이 그 6등급, 영어는 이제 70점이 원점수 70점이면 3등급인데 68점이 나와서 4등급. 생류는 100분이 76에 4등급 초반이 나오고, 이제 사문은 이제 100분이 50에 5등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학생이 지금 이제 요렇게 수학도 지금까지 내신에서는 5, 6등급 나왔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6등급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버리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이제 국어 영어 탐구에 뭔가 집중을 해가지고 국영탐을 막 올려서 이제 3학년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겨울 방학 동안에 수학에 올인을 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수학에 올인을 했지? 그러니까 수학을 버리고도 답은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을 버리면 답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닌데 이게 수학,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지금 5, 6등급이야. 그러니까 5, 6등급인데 내가 이제 3학년 1학기를 이제 수학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학이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미 다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6등급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 몇 등이냐? 77등까지가 6등급이요. 그럼 내가 이 7등급이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명 중에 이제 89등이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5등급, 6등급인데 이 7등급 떨어져봤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5, 6등급 이것도 이 수학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이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5, 6등급도 대학을 지원할 때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등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아니 여기서 이미 버리고 갈 거야. 근데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 왜? 이미 버릴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거라서 상관은 없는데, 굳이 여기서 이제 6등급이 7등급 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5등급이 6등급 될까봐도 되게 걱정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정도까지는 잘하는 애들이지만 이 아래쪽에서는 누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잘 찍냐, 아니면 조금 더 누가 좀 더 공부를 했냐, 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도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7등급, 8등급, 9등급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 왜냐면 막 체육하는 애들도 있고, 뭐 미술하는 애도 있고, 막 수학 버린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 애가 이 수학이 이 점수가 나왔는데, 그럼 이 친구는 수학을 하나도 안 했던 친구냐? 아니요. 수학에 제일 많이 시간을 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학원도 수학을 제일 많이 다니고, 여튼간에 공부 시간도 학원 숙제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이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수학을 했는데도 5, 6등급이 나왔고, 모의고사도 3월 달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5, 6등급이 나왔으면은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라고 가정을 하면은 국어는 그래도 4등급까지 나온 적이 있네. 그럼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3, 4등급 정도를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될 테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6등급 나도 상관없어요. 7등급 나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는 이제 뭐 5, 6등급 나왔으니까 이제 3학년 1학기 때 뭐 4, 5등급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테고, 뭐 사회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3등급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3등급도 얘가 몇 개가 나왔냐? 두 개가 나왔었는데 그 3등급 정도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 뭐 사회 교과 막 두 개, 세 개를 막 뭐 3등급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왜? 뭐 수학도 한 과목이고 탐구도 한 과목이거든요. 근데 사회교과는 우리가 하면 되거든. 근데 수학은 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 그리고 내가 그 수학이 5, 6등급이면 이미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중등 수학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그게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일단 이 누적 비율만 봐도 이제 이 7, 8, 9는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등급이다. 그러니까 6, 7, 8은 그러니까 6등급 아래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내가 이제 6등급이 수학이 나왔다라는 건 이미 어려운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학은 기본적으로 버리고 가자. 그러니까 버리고 가고 그래도 길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간에 길은 한번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5등급 학생의 특징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5등급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입시 컨설팅을 하기 전에 했었던 게 학습 코칭이었는데 학습 코칭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지에 대한 코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습 코칭이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떤 공부법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너 왜 이번에 안 했어? 너 이번에도 안 했네? 어떻게 하면 할래?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5등급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해.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초가 되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수원 수투만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저기 뭐 중학교 때 이게 뭐 인수분해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부터 아니 도형부터 등등 그 아래 단계까지 가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이 4월 달이잖아요. 거의 이제 그 수능까지 반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될 거냐?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되겠죠. 뭐 내년에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이제 올해에서는 아닌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5등급 학생들은 이제 공부 체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공부 시간 자체를 이제 늘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갑자기 마라톤을 해. 마라톤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막 갑자기 뭐 30km 뛰라고 해. 40km 뛰라고 해. 못 뛰잖아요. 못 뛰잖아. 우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공부해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해. 그게 원래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하고 기초가 부족하고 공부 체력이 없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 이게 답답하게 느끼는 순간 이게 싸움이 나요. 아,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야, 나 같으면 그래 하겠다. 뭐 야, 하루에 뭐 1시간도 공부를 안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하고 기초가 부족하고 공부 체력이 없고 그리고 해도 안 되면 금방 포기해요. 그러니까 아 나 수학 이번에 막 저기 그 겨울방학 내내 공부를 했는데 수학이 6등급이 나왔어. 아씨 그러면 수학은 아닌가벼. 근데 엄마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학원 다니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아 그냥 이거 내가 해도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되게 핑계가 많죠. 아, 나는 뭐 잠은 하루에 뭐 10시간 자야 되고 잠을 안 자면 뭐 집중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일이 많고 이제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빼는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하면 좋지. 내신도 다 하면 좋고 뭐 수능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개를 다 하면 좋고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조금은 이제 가름마를 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하지 말고 여기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대안을 줘야죠. 아 그래도 저는 이제 수학을 빼면 갈 대학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 우리 수학 빼자. 수학 빼고 가자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수학을 안 하고 갈 대학이 있나요? 이거
아니 수학을 안 해서 갈 대학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네들도 못하고 있어서가 이제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수학은 만약에 9등급 나와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뭐 2등급 이렇게 나왔다. 그럼 갈 대학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수학이 막 7, 8등급, 5, 6등급인데 얘네들도 지금 4, 5등급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5, 6등급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 갈 대학이 없는 거지. 그렇지만 얘가 5, 6등급인데 나머지가 이렇게 하면 왜 갈 대학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 대학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게 그래 수학 그래 문과는 포기할 수 있지. 우리는 이과인데. 아니요 이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내신 산출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게 수도권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나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아닐 텐데 이제 그런 대학들은 이제 문과 이과의 내신 산출이 동일해요. 그리고 수학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면 좋지. 그렇지만 안 나왔잖아. 그럼 하려고 해서 미리 좀 하지 그랬어요. 이미 5, 6등급이셨잖아. 근데 이게 해가지고 내가 3학년 1학기 때도 했는데 5, 6등급이 나왔어. 한 건가?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해가지고 내가 막 2, 3등급 이렇게 맞출 자신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5, 6등급 나왔는데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막 3, 4등급이 나올 거냐? 안 나오죠. 또 5, 6등급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뭐 5, 6등급이 지금도 5, 6등급 나오고 뭐 3학년 1학기도 5, 6등급 나오면 똑같은 거지. 그것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5, 6등급 계속 나와 있고 기초도 없는데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3, 4등급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수학이랑은 의미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난 수학 등급이 좋아야 되는데 안 나왔다니까? 안 나왔어요. 그 전에도 이미 안 나왔어. 더 이상 그럼 이제 기대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대학이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요? 한정적이겠죠? 한정적인데 이거 나오면 더 한정적이요. 그러니까 국어 5등급에 수학 6등급에 영어 4등급에 탐구 4, 5등급 나오면은 이게 더 한정적이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있지. 저기 정말 뭐 지방의 어느 대학들을 가면 답은 있겠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가 들어본 대학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때 다 이제 설득을 시켰어. 수학을 안 해도 되고 뭐 이과여도 수학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 하지 마. 일단 하지 마. 왜냐면 5등급이면은 그 5등급 대학들은 종합을 선발을 안 해요. 거의 다 교과를 선발한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대학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요? 그래도 그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만 잘해도 된다. 그러니까 다 5, 6등급 나오는 게 더 제한적이다. 다 그래. 오케이 알겠어요. 가시죠. 그래도 아예 안 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도 조금은 해야겠죠. 아니야.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대학을 이제 할 수가 있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누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죠. 이제 국수영사과 한국사 중에서 잘한 거 20과목. 잘한 거 20과목이니까 수학을 빼고 20과목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대진대는 잘한 걸 15과목인데 진로 선택 5과목 포함이야. 그러니까 국수형 사과에서 10과목에 진로 선택 5과목. 그러니까 이 10과목이니까 내가 3학년 때 내가 5과목 정도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나, 뭐 탐구에서 뭐 2과목 아니면 3과목. 그럼 5과목에서 6과목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수학을 빼도 5과목이 나와요. 그죠? 5과목이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그 진로 선택 제외하고 10과목이니까 그럼 난 50%가 3학년 1학기의 반영 과목인 거예요. 그죠? 성결대는 12과목을 반영한대요. 12과목을 반영해. 그럼 내가 3학년 1학기 때 5과목 정도를 잘했어. 그러면 거의 여기도 한 3학년 1학기가 50%를 반영하게 되는 거죠. 수원대는 이제 수학을 뺄 수는 없지만 여기는 이제 교과별 5과목에 잘한 거 위주로 30, 30, 25, 15 여튼 수학을 조금 덜 반영하는 쪽. 신한대 같은 경우에 잘한 거 10과목인데 진로 선택 한 과목이 반영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3학년 여튼간에 우리가 국수형사과에 9과목이 반영하는 거죠. 근데 3학년 1학기 때 내가 5과목, 6과목 정도가 나왔다. 그럼 거의 60%도 3학년 1학기의 과목이에요.
안양대도 12과목이고요. 평택대 그 이제 PTU 교과 전형은 9과목, 진로 선택 3과목 반영 가능하니까 6과목인 거지. 그리고 그 평택대 학교장 추천은 또 3과목이야. 그리고 한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문과는 국영사, 이과는 수영과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한신대도 잘한 거 12과목, 협성대는 이제 국수 중에 5과목, 영어 5과목, 그러니까 탐구의 5과목에서 15과목을 반영하는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 그리고 미래 역량은 국수 3과목, 영어 3과목, 탐구의 3과목, 이 9과목 반영하는 미래 역량 우수자, 그리고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의 3과목, 영어 2과목, 탐구에서 3과목, 총 8과목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고요. 그래서 성서대는 이제 국수형 탐 중에서 이제 8과목, 그러니까 교과별 2과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이 들어가겠네. 여튼간에 이런 대학들이 이제 수도권 대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누군가는 만족하는 학생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난 저런 대학은 안 갈 건데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요 상황이면은 요 대학도 못 간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한 거 위주로 뭔가 이렇게 뽑기 때문에 얘네들도 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 아래가 잘 나오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서도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등급 정도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내가 뭔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저쪽 대학이라도 일단은 잡으려고 하는 거가 이제 그 현실적인 목표가 하나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눈은 또 아직도 이제 내려가지 않으니까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이제 뭐 워너비 대학이 2개가 나오죠. 뭐가? 가천대랑 가톨릭대. 이 2개의 대학을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천대는 일반 전형 2가 이번에 신설이 나와요. 가톨릭은 작년부터 이제 일반 전형 2가 생겼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 잘한 거 3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국수형 탐 중에 잘한 거 3과목인데 가장 잘한 걸로 5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요거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탐구가 50이 되거나 영어가 5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여기를, 이 탐구를,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영어는 이거. 그리고 국어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버릴 거야. 수학을 버릴 거고 탐구를 1, 2등급으로 맞추려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수학 그 탐구 1, 2등급이 이게 쉽냐? 어렵죠.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겠습니까? 근데 이게 수학 4등급보다 탐구 1, 2등급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는 학생들이 뭐 3에서 거의 막 5등급 요 친구들이에요. 막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오죠. 국어, 수학 또 이거, 그 영어는 이제 3, 4, 이제 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와요. 국어 4, 5등급, 수학 4, 5등급, 영어 3, 4등급, 이게 탐구 4, 5등급. 이게 이제 막 고3, 3월 모평, 태랑 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오긴 하는데, 뭐 그 친구들한테 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려고 하려고 하면 항상 말하는 게 요 2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0탐에 2합 7을 맞춰라. 근데 이제 생뚱맞게 이제 2합 4를 맞춘 학생도 있고 2합 5를 맞춘 학생들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 국어 수학을 이제 3, 4등급을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국어야 뭐 잘하다가도 이제 미끄러지는 과목이 국어고, 수학은 3, 4등급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그렇지만 탐구는 누군가는 1, 2등급을 맞춰봐요. 그리고 영어도 누군가는 2, 3등급을 맞춰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가천이랑 가톨릭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올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맞아. 결국은 얘네들보다 더 어려운 게 이쪽을 3, 4등급을 맞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국어를 3등급, 국어를 4등급 초반 이걸 맞추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렵지, 탐구 1, 2등급 맞추는 거는 그래도
그래도 약간 희망적이고, 영어야 3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2면 좋은 거죠. 왜냐면 이렇게 세 과목 반영한 쪽에서는 영어 반영비를 높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때는 영어가 이제 그 감산을 하지만 이게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큰 거야. 그리고 이제 가천 같은 경우에도 여튼 50, 30, 20에 영어가 이제 5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튼간 우리는 여기 가천 가톨릭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바로 아래 단계가 누구냐? 요 애들이죠. 누구? 성공회대랑 수원대. 수원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 1, 2가 있는데 1은 국수형 탐이 다 들어가요. 근데 2는 잘한 거 세 과목. 거기서 잘한 거 위주로 45, 35, 20 요거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빼고 제일 잘한 거 45, 35,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가천 가톨릭 수원에서 여기가 가나다군이 다 나오니까 수원대가 나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가군에서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되냐? 가천이랑 가톨릭 정도를 이제 가에다가 생각을 하고, 나 정도에서 이제 수원대 정도를 이제 안전하게 수원대 정도를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군에서는 이제 가천이랑 가톨릭 정도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아래 단계는 누가 있냐? 요런 애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가천, 가톨릭, 수원, 뭐 요 성공회대를 이제 좀 제하면은 대진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대진대는 되게 특이한 게 국수형 중에 잘한 거 60에 나머지 하나 40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사 이렇게 두 과목으로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영어 60에 한국사 40. 그러니까 내가 국어, 수학, 탐구 이런 건 다 모르겠다. 그 정도 할 자신은 없다. 그렇지만 난 수도권을 어떻게라도 가고 싶다. 그럼 영어 3등급에 한국사 3등급 이거를 맞추면은 이제 뭐 추가 합격이라도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뭐 영어 3등급에 한국사 2등급, 영어 3등급에 한국사 1등급 이렇게 나오면은 대진대를 이제 안전하게 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결대가 이제 탐구를 고정을 하면서 이제 국수형 중에서 이렇게 반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버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어 35에 영어 35에 탐구 30 이제 대략 요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신한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어 50에 이제 나머지 하나 이제 50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국어 50에 영어 50이 돼도 되고 국어 50에 이제 한국사 50이 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 2 같은 경우는 50, 35, 15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빼고 반영하는 쪽. 안양대 이제 문과는 국영탐 433 이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용인대도 433. 을지대도 이제 을지대는 원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게 국영 필수의 수탐택일이니까 국영탐 이렇게 반영하는 거고,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한 거 두 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잘한 거 35, 35, 30 이것은 수학을 버리는 거고, 한경국립대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40에 이제 영어 40에 탐구 2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 뭐 협성대도 이제 뭐 그 수학을 빼고 이제 국영탐 35, 35, 30 이렇게 반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탐구도 보면은 탐구를 평균을 반영하는 쪽의 대학은 을지대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을지대 지원 안 할 거면은 우리는 탐구는 하나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탐구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굳이 이 탐구를 두 개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수학을 버리는 순간 탐구도 버리는 게 하나를 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구경 탐평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 그냥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서울에서는 이제 서경대 정도,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을지대 정도, 그리고 지방캠에서는 뭐 홍대 세종 정도가 수학을 버리면서 탐구 평균을 반영하는 쪽의 대학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소수를 위해서 탐구를 두 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국어 하나에 영어 하나에 탐구 하나 이제 이 정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탐구를 극단적으로 올리거나,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2, 3등급 정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국어를 이제 3등급 후반 혹은 4등급 초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등급 학생들은 일단 공부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등급 학생들이 갑자기 저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저 하루에 막 공부를 갑자기 막 5시간, 6시간 할 거예요. 저는 막 엄청나게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대를 하면은 이제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라는 거를 기본값으로 가져야 돼요. 이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한다, 하기도 싫어하고
여튼간에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이제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수학을 안 한다고 해서 대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못했을 때가 대학이 없어지는 거고, 수학만 못하면은 갈 대학이 있다. 우리는 가천대도 갈 수 있고 가톨릭대도 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수학을 포함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다 4, 5등급 나오고 다 5, 6등급 나와가지고 정말 갈 대학은 정시 추가 모집에서 나오는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포기한다고 해서 대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들고 갈 때가 더더욱 위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되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들을 때는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이제 논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신 또 이제 4, 5등급이고 모의고사 5등급 학생들이 뭐 논술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논술도 되게 어려운 전형이에요. 경쟁률 거의 40대 1, 50대 1 정도가 되고요. 막 뭐 최저가 없는 쪽에서 거의 막 예비가 막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나오는 게 정말 허다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대학들 있죠.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저 기준이 2합7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을 잘해야지 이제 합격을 하는 전형이기도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최저만 맞추면 좀 들어갈 수 있는 쪽의 대학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연세대 미래고 고대 세종이에요. 고대 세종 2합6이에요. 이거 미쳤죠? 여기는 약술형 논술이고 여기는 그냥 논술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수능을 잘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굳이 뭐 지방 캠을 써야 되냐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수시 때는 저 연세대 미래랑 고대 세종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게 수능 때, 그러니까 정시 때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긴 합니다. 왜냐면은 물어보는 게 똑같거든요. 수도권 돼요? 안 됩니다. 지방 캠은 돼요?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지방 캠은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요 지방 캠들은 이게 수시 정시 온도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막 4, 5등급도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선 3, 4등급 애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간 친구랑 이쪽에서 들어간 친구의 수준 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좀 선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논술을 이제 그러니까 막 내신이 막 7등급, 8등급이고 모의고사가 이제 막 4, 5등급인 학생은 뭐 수시로 쓸 게 없잖아요. 뭐 교과를 쓰겠어요, 종합을 쓰겠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지방캠을 포함해서 논술을 쓰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정시에 좀 집중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제일 많이 합격했다고 연락 오는 쪽의 대학이 연세대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췄을 때. 그래서 내가 내신도 안 좋고 모의고사도 안 좋을 때 우리가 막 뭐 인서울 대학의 목표로 막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캠이라도 잡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연세대 미래는 여튼간 논술로는 항상 2합7에 대한 변수가 생기는 쪽의 대학. 그 수도권은 2합7을 맞췄다고 해서 되고 말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웬만하면 2합7 다 맞춥니다. 근데 연세대 미래는 최저도 있고 여튼 지방 케미도 하고 수도권에도 없기도 하니까 2합7을 맞췄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쪽에가 이제 연세대 미래,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등급 학생이 이제 수학을 이제 포기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